바로 한번 녹화를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하는 와중에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이번 여름 더웠는데 그런 더위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 오브 댕기 아웃브레이크, 제가 이전 영상에 이게 한 6개월 전에 올렸나요? 그 댕기열이 점차 이렇게 위로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위도가 높은 지방으로 일본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다룬 논문을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라는 저널에서 다뤘던 그런 논문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댕기 아웃브레이크, 댕기열이 점차 증가할 거라는 거, 모기가 옮기는 거죠. 댕기열은 주로 열대 지방에 많죠. 동남아나 뭐 이런데, 캄보디아, 미얀마 가서 열 나고 막 온몸에 출혈 반응 생기면서 막 의식 잃고 이러고 응급실 갔는데 사망했다. 교민이 뭐 아니면 여행객이 이러면 거의 99.9% 댕기열이죠. 댕기 헤모리직 피버죠. 댕기 출혈열. 그래서 이 엘니뇨라는 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지구 온난화 비스무리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동남아시아가 있고 오세아니아가 있고 호주, 그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래는 무역풍 때죠. 편서풍 때, 무역풍 때,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무역풍 때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뜨거운 어떤 물을 태평양에서 달궈진 거를 남아메리카에서 왼쪽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그쪽 동남아 쪽으로. 근데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따뜻한 물이 이쪽 남미 쪽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 공기가 차가워야 되는데 공기가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뜨거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쪽 지방이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댕기열이 점점 더 위에 위도가 높은 쪽이나 낮은 쪽까지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적도 부근에서 생겼는데, 그래서 그거가 엘니뇨 이벤트고요. 그림이 있을까요? 잠깐만요. 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랑 똑같은데, 이 그림 보이시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대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무역풍이 여기서 여기로 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밀고 온 거죠. 남미 쪽까지. 그래가지고 이쪽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근처가. 그래서 북미가 워머 윈터라고 써져 있죠. 따뜻한 겨울. 뭐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언제 출판됐나요? 24년 8월 23일, 얼마 안 됐네요. 한 달 전? 뭐 그럴만해요. 굉장히 더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식에 쓰이는 각종 기호들이고요. 우리가 수식을 이해할 건 아니니까 이런 수식으로 R0가 뭐냐면 그 감염병의 재생산 지수예요. 그래서 한 명이 딱 걸렸을 때 인구 집단에 얘 한 명이 몇 명까지 옮길 수 있느냐. 1, 2, 3, 4, 5, 6 6명까지 옮긴다. 5명까지 옮긴다. 그래도 이 R이랑 그냥 간단하게 T를 알아. T는 온도예요. 기온. R은 강수량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FR이라는 게 있어요. FR은 뭐냐면 그 R을 가지고 그 R이 레인팔이거든요. B 강수량. 그러니까 R을 가지고 이 B가 얼마나 왔을 때 모스키토 캐링 커패시티, 그러니까 이 모기가 얼마나 댕기열을 옮길 수 있냐, 캐링 커패시티, 이거를 그러니까 함수로 이게 산정한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브리에레라는 방식이 있고, 이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브리에레, 그다음 쿼드라틱 방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수량이 R이라고 했죠. R 뭐 어쩌고 저쩌고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알 수 있대. 모스키토 캐링 커패시티를 F 그 R 브리에르나 R 쿼드러틱으로 계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FR 쪽에 요 확대 재생산 지수 R0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보시면은 mean annual R0 calculated over the period of 1950 to 2020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1950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인 R0,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를 여기에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0이나 2 정도에 주로 분포가 돼 있고, 동남아, 그 다음에 여기 파푸아기뉴기니, 여기 말레이시아, 뭐 이런 쪽, 파푸아기뉴기니,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이죠. 호주까지 높은 쪽이, 아프리카 이 중간 벨트, 그 다음에 남미 쪽, 북쪽 남미에서, 그 다음에 R0 피크가 라지스트 먼슬리 밸류, 그러니까 가장 그 평균이 아니라 R0 피크를 그 계산을 해서 여기다 그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5, 6까지 가죠. 막
여기 보면 6까지 가죠. 막 호주 위쪽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중부 벨트나 인도, 동남아시아 뭐 왼쪽 특히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쪽. 그다음에 남미에서 북쪽.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월별로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절에 따라 다른데 이게 디셈버, 제뉴어리, 페브루아리는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적도보다 좀 남쪽이 제일 뜨겁죠. 여름이죠. 그다음에 마치, 에이프릴, 메이면 중간으로 올라왔다가 준, 줄라이, 어거스트는 북반구가 이제 여름일 때죠. 더 올라오죠, 약간. 이 남쪽 중국까지. 그러다가 september, october, november 되면 다시 내려가죠. 그러다가 디셈버, 제뉴어리, 페브루아리 되면 다시 더 내려가고. 결국에 어떤 지구의 그 공전에 따라서 그 태양이 고도가 변하는데 가장 고도가 높은 쪽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거는 알제로가 4까지 있고 3까지도 막 4까지도 올라가죠. 한마디로 기온이 높으면 알제로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den기열이. 그래가지고 이 리즌별로 글로벌, 캐리비안, 센트럴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사우스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쿼드러틱 펑션이랑 아까 브리에레 펑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모스키토 캐링 커패시티를 계산할 때 FR. 그래서 이 FR 값을 쓰는 방법을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코릴레이션을 본 거예요. 뭘 코릴레이션을 봐요? 엘니뇨 지수하고 이 알제로 값, 그러니까 모스키토 그 den기열의 알제로 값하고 그 다음에 그 엘니뇨의 지수가 있어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봤거든요. 글로. 여기 있네요. 오세아닉 니노 인덱스라는 게 있대요. 그게 어떤 엘니뇨 현상의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의 상관계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오세아닉 그 니노 인덱스가 높아지면 엘니뇨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제로가 높아지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잘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에레 펑션 썼을 때 대부분이 다 0.4, 0.3 넘으면 대충 좀 높다고 봐요.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는데 P밸류 다 0보다 0에 거의 근접하죠.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까지는 다 그 어떤 엘니뇨 인덱스에 따라서 높아졌는데 딱 하나 사우스 아시아는 명확하게 딱 그 관련성이 여기 특히 브리에레 펑션을 썼을 땐 보이지 않았죠. 쿼드러틱 펑션 썼을 땐 보였는데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음의 연관성을 보였어요. 이게 음수여야겠네요.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이게 음수여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거죠. 오세아니아는. 예, 아마 타이핑 에러 같아요. 예,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28에서 마이너스 0.15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의미 상관을 보였는데 사우스 아시아는 브리에레 펑션 썼을 때 관련이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 한마디로 엘니뇨가 심해지면 den기열이 알제로 재생산 지수가 높아진다. 한마디로 심각한 어떤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모기가 옮겨 다니니까 재생산 지수라는 게 결국 모기를 통해서 옮겨지는 거니까 모기가 잘 창궐하게 되면 결국에 그 den기열이 잘 퍼지는 거죠. 사람 피 빨고 그 피 안에 있던 den기 그 바이러스 섭취해서 모기가 또 다른 사람 물면 그대로 쏘는 거죠. 바이러스를.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언제 한 번 있었냐면 97년에서 98년 한 번 있었고 2015년에서 16년에 심한 게 한 번 있었나 봐요. 이때 1950년에서 2020년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본 건데 이 뭐라고 하죠? 이 갈색으로 갈수록 80% 이상 달라졌다는 거고 알제로가 확대 재생산 지수가 그 다음에 이 남색으로 가면 마이너스 80%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엄청 뜨거웠으니까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 뜨거웠을 때니까 뭐 높아지죠. 이 가운데 부분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 윗부분 우리나라도 심지어 심해졌네요. 예. 그리고 오히려 오세아니아 남미 남쪽은 좀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벨트가. 그 다음에 이거는 2015에서 16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우리나라 또 이 갈색으로 80% 이상 증가한 나라로 표시가 되죠. 이때는 뭐 다 증가했네요. 아랫부분까지. 확대가 그냥 위아래로 확 됐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스탠다다이즈드 이제 표준화한 거죠. 그래서 알제로 어노말리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 지수를 표준화했을 때 1950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이 0이겠죠. 당연히 스탠다다이즈니까. 그 표준 편차도 있을 거고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가 만약에 정말 스탠다다이즈 됐다면 1이겠죠. 왜냐하면 정규 분포로 표준 편차니까.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1950년이 확대 재생산 지수가 음수라고 했을 때 점점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확대 재생산 지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재생산 지수가 R0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이게 회기선일 거예요. 이 까만색 선이 회기선도 점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0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수량을 고려한 게 녹색이고 강수량을 고려 안 한 게 주황색인데 녹색이 더 잘 따라가죠. 더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강수량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브리에레 펑션 썼을 때 이건 쿼드라틱 펑션 썼을 때 뭐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온도만 봤을 때랑 강수량만 봤을 때죠. 강수량보다 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온도가 잘 따라가잖아요. 강수량은 제각각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결국 결론이 뭔가요? 댕기열은 그 엘니뇨 이벤트가 생기면 그 R0 값이 높아지더라. R0는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 기초 재생산 지수인가요? 한국어로? 기초 재생산 수인가요? 예, 그래서 R0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제시했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했고, 모스키토 캐링 커패시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심해지는 거 보여줬고, 피크 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거 보여줬고, 예, 그 다음에 상관계수 사우스 아시아랑 오세아니아 빼고는 다 굉장히 양의 연관성을 보였고 엘니뇨 정도랑 그 다음에 R0 재생산 지수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보여줬고요. 엘니뇨 기간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거 R0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의 그 다음에 강수량까지 고려한 게 더 정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온도하고 강수량 중에는 온도가 더 중요했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엘니뇨가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R0 그 어떤 댕기열의 옮기는 그 재생산 지수 기초 재생산 지수 R0가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 시대가 예상이 되는데 점점 더 기온은 올라갈 건데 이번 여름도 무지하게 더웠고 엄청나게 더웠고 우리나라도 이제 댕기열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여행 갔을 때 걸리는 게 댕기열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처럼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